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풍암호의 수심을 낮추고 지하수를 유입시켜 수질 개선을 하자는 안을 철회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연관된 풍암호 개선 사업이 멈춰서면서 공원 조성과 수질 개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5급수 수준의 악화된 수질로 고통받고 있는 광주 풍암호. 광주시는 당초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연계해 최대 6m의 수심을 1.5m로 낮추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수질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수변 데크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풍암호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원형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광주시가 풍암호 개발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민간공원 사업자 측이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방향대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입안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그 새로운 인허가 절차의 시작이 될 겁니다. 새로운 수질 개선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풍암호를 포함한 중앙공원의 관리 책임은 앞으로 광주시가 져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기계식과 화학식 처리 방법을 쓸 경우 연간 최대 300억 원이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풍암호 원형 보존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도 다시 수질 개선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형 보존을 하기로 한 거니까 그 기준을 해서 수질 개선 방법들을 찾는 방향에 서로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또 풍암호 주변의 부지를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공원 조성이 안 될 경우 기존 토지 소유주들의 반환 소송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사고 팔기를 제한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번 주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는 벌써부터 입지와 가격에 따라 분양권 전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3년에 묶여있던 광주 광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조만간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에는 이따금씩 분양권 전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의 경우에도 최근 문의가 늘었습니다. 일명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나 아니면은 입지가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처음에 분양했을 때부터 분양가가 아주 저렴했던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문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번 주 중에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될 경우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지 분양권을 계약 6개월이 지나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최근 더현대 광주 건립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고분양가 논란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됐던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거래가 불가능했던 분양권 매물들이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급과 수요가 조금씩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서 시장에 활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규제 기간 분양된 아파트들의 세대 수가 적고 관심 분양권이 일부 단지에 한정된 점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달 31일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 만찬에서 김 여사가 광주 비엔날레에 참석하면 행사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 여사의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참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기를 주제로 열리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전자부품 전문 생산 기업인 한국알프스가 광주의 제조 연구시설을 확대합니다. 한국알프스는 449억 원을 들여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 핵심 부품인 파워 인덕터, 햅틱 모듈 등의 제조 연구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착공해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8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1987년 설립된 한국알프스는 일본 도쿄에 있는 알프스 알파인이 100% 투자한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1조 5천억 원,
직원은 정규직과 협력사 등 1,500여 명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시즌 우승팀인 SSG 랜더스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SSG와의 인천 원정 경기에서 4안타를 친 김도영과 이적생 변우혁의 홈런 등 14안타를 터뜨린 타선을 앞세워 9대5로 이겼습니다. 선발 투수 이의리는 5이닝 3실점 1자책점을 기록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기아는 화요일부터 수원에서 KT 위즈와 원정 3연전을 갖고 금요일 두산 베어스와 광주 홈 개막전에 나섭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성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으로 번지면서 주택 4채를 태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장성군 남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시작돼 주택 4채와 비닐하우스 1동, 임야 0.1헥타르 등을 태운 뒤 5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불이 인근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지난해 11월 초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보행섬에 서 있던 45살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5.3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맑은 날씨와 함께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여수, 광양, 담양 등 전남 11개 시군과 광주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여수와 거문도, 초도엔 강풍주의보,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 지역은 수요일과 목요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